집으로 향하던 지민 씨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한 마리 강아지였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염색한 나가지고 놀랐고 엄청 피가 범벅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잠시 후 출동한 동물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강아지의 상태는 한눈에 보기에도 몹시 심각했습니다. 한쪽 눈이 함몰된 채 피투성이가 된 강아지. 이 작은 생명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에는 교통사고인 줄 알았어요. 얼굴 부분에 이제 피 범벅이 돼 있었고 안구가 파열이 돼 있었어요. 큰 상처는 3군데 정도는 있었고, 그리고 좀 상처가 깊지 않은 상처도 다발성으로 여러 군데 있었어요. 털을 단정하게 미용했고 옷까지 입은 걸로 봐서 발견된 마르티즈는 주인이 있는 개로 보였습니다. 보호소 측은 전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말티즈의 견주를 찾는 공고를 서둘러 올렸는데요. 그러자 만 하루 만에 말티즈의 주인이란 사람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를 받아서 주인이란 분한테 연락하려고 전화번호를 쳐보니까 저희 전산상으로는 입양 불가한 사람으로 여긴해놨고, 확인해보니 최 씨는 이전에 한 차례 이 보호소를 통해 유기견을 입양하려 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최 씨가 입양하려던 개 역시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피투성이 상태로 구조된 보스턴 테리어였는데, 최초에 이 개를 발견했다고 신고한 사람 또한 그 남자 최 씨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던 겁니다. 이 신고하신 분이 자기가 직접 치료를 하겠다고 빨리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날짜를 잡았는데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오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2마리 개 모두에게서 심상치 않은 흔적들이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칼로 베인 상처. 상처 부위가 몸 앞부분, 여기도 앞부분이고요. 그 칼로 베인 상처고요. 그래서 뭐 동일한 사람이 그랬을 가능성도 높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피투성이가 되고 눈을 크게 다친 채 발견된 2마리 개가 모두 칼에 찔렸다는 얘긴데요.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대 같다고, 혹시 모르는 건 사건 같은 게 있을 것 같다. 지역 동물보호단체에서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2마리 개가 발견된 곳은 모두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 안 상가에 잃어버린 개를 찾는다는 전단지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강아지가 사라진 날은 보스턴 테리어가 피투성이로 발견된 직후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런데 이곳은 온라인 애견 카페에서 최근 요주의 지역으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무료로 분양하는 개만 찾아 데려간다는 한 남자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인상착의와 그가 남긴 전화번호 끝 4자리가 최 씨와 일치했습니다. 견주들은 그가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라 더 믿음이 갔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하하 또 매니저라고 그럴게요. 근데 이번에는 개그맨이라고. 또 원어원이라고 하면서 또 어플리케이션에 또 올라오니까 어떻게 근데 원어원이라고 그러죠?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당시 오른팔에 문신이 있고 무료 분양하는 개들만 골라 데려간 뒤 연락을 끊는다는 그 남자를 찾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임시보호 중이던 유기견 강아지 해피를 무료 분양하는 글을 올렸다는 민정 씨. 그러자 입양을 원한다는 젊은 남자 둘이 차례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할머니가 해피의 사진을 보고 너무도 마음에 들어 한다며 눈물로 호소한 남자 1과 오랫동안 유기견 봉사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적극 어필했다는 남자 2. 자기가 유기견 봉사활동하는 유봉회원이래요. 그런데 아기가 너무 예쁜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사람한테 믿음이 좀 갔어요. 둘 중 남자 2에게 강아지를 보내려 마음을 굳혔던 그때 근데 갑자기 남편이 야 걔 혹시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좀 봐봐. 근데 그게 그 타인 사진을 봤는데 그리고 뒷번호가 같더라고요. 그는 1년 전 끔찍한 강아지 학대 사건에 관련된 바로 그 남자 최 씨였습니다. 길에서 피투성이로 발견됐던 말티즈 라이니의 새 주인이 된 허 씨는 지난 1년 동안 라이니를 이렇게 만든 그 남자 최 씨를 추적해왔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더 이상 그렇게 안 한다면은 네, 뭐 저도 뭐 그만뒀겠죠. 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입양을 한다라니까 또 그렇게 학대를 하고 그게 반복될 수 있는 거니까. 최근 또다시 개를 분양받겠다고 나왔던 최 씨의 뒤를 쫓은 끝에 최 씨가 이곳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좁은 통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를 제가 저기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곳 어딘가에 그가 살고 있을까? 사람이 카톡에서 혼자 셀카를 찍은 게 있는데 거기 엘리베이터가 부착이 돼 있어요. 빨간색 방이에요. 근데 다른 엘베는 없었는데 엘베는 그래서 강아지를 맡기면서 짐을 같이 줬었는데 그 짐이 그 동네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2층에서. 우린 여러 제보자들의 목격담을 조합한 끝에 어렵게 최 씨가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배를 눌러봤습니다. 혹시 선생님 댁 아닌가요? 아, 저희 방송국에서 왔어요. 본인 없으시다고요? 문 사이로 좀 말씀을 나누실 수 없을까요? 네? 사이코패스요? 최 씨는 집에 없다던 그가 바로 우리가 찾는 최 씨였습니다. 강아지 보여가지고 강아지 올렸는데 강아지를 그 강아지 갖다 올게요 그냥. 그러지 않는데. 자신은 절대 개를 학대한 일이 없다는 그에게 우린 1년 전 칼에 베이고 눈이 터진 채 발견된 말티즈와 보스턴 테리어에 대해 물었습니다. 개 2마리를 그때 제가 받은 거거든요. 근데 학대가 없다. 흉기 학대했다. 저 인정 못하고. 2마리의 개를 자신이 분양받았고 자신과 있을 때 사고가 났지만 학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애가 되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얘가 으르렁하다가 저 얼굴을 보면 으르렁해요. 그래서 이거를 놨어요. 얘가 이제 이렇게 가요. 이 안에서 이제 잡으시는 네, 잡으려 했는데 얘가 넘어갔어요. 여기가 몇 층이죠? 예. 그래서 떨어지면은 안 죽는 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이게 나면 1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구 쪽이 이렇게 떨어졌나 봐요. 겁에 질린 말티즈가 도망치다가 난간 틈으로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눈 쪽으로 떨어져 안구가 파열된 것 같답니다. 그렇다면 보스턴 테리어는 어쩌다 다친 걸까? 이거 보스턴 테리어 이거. 부터 1층까지 부터 왔다 갔다 하고 계속 뛰었어요. 이거 보통 그 날이에요, 그 날. 뛰다가 좀 넘어지고 그게 계속 있었어요. 보스턴 테리어도 스스로 계단을 뛰어다니다 긁혀 상처가 난 거라는 주장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말도 안 되죠. 왜냐면 옷에도 하다못해 흙이나 나뭇가지, 풀잎이라도 묻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골절은 없었어요. 전혀. 네, 부러진 뼈가 전혀 없었고 나뭇가지나 이런 데서 찢겨서 그랬으면은 이물질 같은 게 그 안에 묻어 있거나 감염이 되거나 이럴 확률이 높은데 상처에서 이물질이 나오지도 않았었고 발이나 이런 데 전혀 상처 없어요. 여기 사진에 나왔듯이 찔려서 나는 자상. 가위나 칼 이런 거 날카로운 거예요. 게다가 2마리 개 모두 왼쪽 안구가 파열됐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민정 씨 부부는 SNS에 올라온 최 씨의 사진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기 사진을 모든 걸 다 가려놨어요. 왼쪽은. 성형 수술을 한 지금 상태인데 성형 수술을 하기 전 사진들을 보면은 왼쪽 눈이 조금 이렇게 예전에 찍은 최 씨 사진은 하나같이 왼쪽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왼쪽 눈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던 걸까? 실제 최 씨는 학창 시절 왼쪽 눈 때문에 종종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약간 짝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눈이 되게 작았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좀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노림도 많이 당했죠. 어렸을 때 많이 맞아서 화풀이를 지금 동물한테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었어요. 한사코 자신은 개를 학대한 일은 없다는 최 씨에게 그 많은 개들을 무엇 때문에 데려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받고 바로 이만큼 넘겨주고 용돈 벌이 하는 거지 그냥. 누가 보면 막 가가지고 엄청 많이 막 해가지고 엄청 때려보는 줄 알았는데 파트너도 좋아했거든요. 근데 집에서 좀 그래도 할 거 하면서 핸드폰 치면서 타고 내려가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버셨어요? 33만 원 벌었어요. 33만 원이 가지고 내 말이 무슨 말 해가지고 30%, 30. 돈이 그만큼 필요하고 고생하고 신용카드 요금만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오는데 다 외모 쓰잖아요. 그 이유가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랍니다.
오늘도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화장 벗었어요. 누워가지고. 리스트, 셔츠. 이 분야자 만나려면은 왼쪽 끊어야 되고, 꾸이다 보니까 내 얼굴 안에서 안 되고, 보석을 찾다 보니까 강아지로 끌어도 되고. 강아지가 되게 참 좋아하잖아요. 길 가다 보면 강아지 끌고 나간 사람 중에서 80%가 여자예요. 혹시 여기 피가 테스트 맞아요? 1대1 코스가 있는데 이게 10번 코스에 520이거든요. 저 배웠었어요. 제가 번호를 딴 사람도 있는데 쉬운 사람처럼 이제 가서 걔한테 아무나 번호 따고 다 따고 이제 연락하다가 걸리면 만나고. 여성들에게 접근할 때도 강아지가 아주 유용하다 말하던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성들의 전화번호 목록도 자랑스레 보여줍니다. 핸드폰 번호만 지금 요거 이만게 좀 있어요. 앞에 있는 다 번호 있는 거 다 땄고요. 대체 그는 어떤 사람일까? 우연히 만난 최 씨와 몇 번 만남을 가졌다는 이 여성도 처음엔 강아지 얘기를 하며 최 씨와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강아지를 키운다고 해서 제가 강아지 사진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놀러 가고 그랬었는데 강아지 키우는 흔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배변 패드라던가 사료라던가 애기 장난감이라던가 아빠가 산책 데리고 나갔다고 그러고 애기는 호텔에 맡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늘 개 사진만 보여줄 뿐 정작 개를 키우는 것 같진 않았다는 최 씨. 그와 만난 자리에서 황당한 일을 겪은 여성도 있었습니다. 제가 흡연자인데요. 흡연하는 여성들은 워낙 개방적이고 약간 쉽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라고 일어섰는데 집에 가지 말라고 갑자기 팔을 확 붙잡더라고요. 담배를 피우는 여성이 성적으로 개방적이라 마음에 든다는 최 씨의 말에 불쾌감을 느낀 그녀가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자 갑자기 최 씨가 돌변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개를 분양했다가 뒤늦게 개가 없어진 걸 알게 됐다는 부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디 있어요? 이러고 저희 아파트 전체 지하 주차장이고요. 지상 주차장이에요? 아니면 지하예요? 지상. 이름이 어떻게 돼? 이름이 이름이 안 돼. 반성하는 거 맞니? 그러니까 화를 내시는 거 왜 내시는지 아시겠는데 제가 힘들다고요 지금. 나는 더 힘들어! 어디서 소리를 질래? 욕하지 마세요. 고소하세요. 이런 그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사람이 넌지시 내비치는 것들이 다분히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양상들이고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양상들도 보여지고 있고 여성을 성적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봄직한 정보들이 중간중간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일까? 단지 그에게 개를 분양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여성은 이런 일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분양을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회의했던 그 예정 지나가지고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저를 전화로 테러를 하는 거예요. 발신자 번호 제야, 막 3시까지 직원으로 했다가 뭐 자기 아빠가 법무부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를 가만 안 둔다는 둥 막 협박성 문자를 너무 많이 하는데 개를 이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 한 남자.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개그맨이 되고 싶다는 그는 함께 꿈을 키워가던 개그 스터디 모임의 팀원들에게 살해 협박 문자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알겠어. 안 본다는 거지? 후회하게 해줄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혼신소에 부탁할 거야. 살해 청구할 거야. 이대로 괜찮을까요? 어떤 자기가 원하는 목표나 그 지점들이 있는데 이게 거기에 머물러 있지를 않고 자꾸 더 큰 자극들을 원하게 된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격 행위라든지 또는 과학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자기가 감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더 나쁜 방법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경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최 씨에게 계속해서 강아지들을 무료 분양받고 되파는 행동을 할 건지 물었습니다. 계속 할 거예요, 이걸? 제가 강아지를 팔고 하는 거에 대해서 벌을 받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고소당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대한법률공단에서 구속나 전해가지고 변호사분한테 한 10명짜리 불었어요. 근데
강아지가 소유권의 리밋이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듣고 나서 이제 안심을 한 거고. 강아지 짖는 소리에도 지금 되게 숨겠죠. 다시는 강아지 쳐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자신이 처벌받게 될까 두려웠던 시간을 생각하면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소름이 끼친다는 최 씨. 개들에게 당신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존재였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생명도 어느 누구도 당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애기미나 생활에 눈을 붙이지 않게 되고 정말 잘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이런 것 때문에 터져가지고 제 발공점만 되잖아요.